하면 안 된다. 그렇지. 진짜 잘하는 곳에서 해야 그렇지. 된다. 이렇게 진짜 잘하는 그렇지. 곳에서 해야 고마워요. 된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합병증이요? 네. 합병증이요. 네. 합병증은 치루 합병증은 사실은 두 가지죠. 변실금하고 그다음에 재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 치핵 수술은요. 관략근을 절제만 하지 않으면 그닥 변실금이 생길 가능성은 없죠. 저희 정편외과는 치핵 수술 물론 하는데요.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치핵 수술을 하는데 관략근 손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변실금은 없어요. 치루는 통증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심하지는 않으신데 변실금, 재발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치료 네. 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을지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자, 질문.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치루 수술한테 저알 제일 것 안 같아요. 왜냐면 치료가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거고 그럼 염증의 요인이 되는 거를 먹지 말아야겠죠?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 조심해야 될 거고 맞아요. 술 먹을 때 네. 같이 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짜고 맵고 이런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게 다 어쨌든 점막 염증을 생기게 할 수 너무 있는 똑똑해요. 오늘 사전에 대본을 줬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겠죠? 술이 1번이고요. 2번은 전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어떤 게 있죠? 사람마다 틀려요. 진짜요? 사람마다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이 틀려요. 어떤 분은 밀가루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기름진 거 드시고 어떤 분은 맵고 짜온 거 드시고 통상적으로는 맵고 짭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거 드시면 설사를 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설사하고 과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과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시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이해 잘 못함님. 네, 이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뭔가 약간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너무 질문이 전문이에요. 들어왔어요. 냄새가 나는 너무 질문이 전문이에요. 들어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에이. 알겠어요. 티샷님. 네, 치료 절개술과 네. 치료 절제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아요. 이 치료 수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치료 절개술, 치료 절제술, 시톤법, 리프트법,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수술 방법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원인이 다양하다? 아니요. 제일 좋은 수술이 없다는 거예요. 오. 이게 딱 정답이 없다는 아. 거죠. 예, 사람들마다 치료 상태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치료 절개술이나 치료 절제술 또는 시톤법을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시톤법은 질문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시톤법은 뭐냐면 관략근이 다칠 것 같을 때. 네. 자, 다시 치루를 수술하는 방법은 치루에 염증이 생기는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루의 길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면 관략근하고 관략근 사이를 지나가요. 관략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관략근이 다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뇌 관략근과 외 관략근이 있는데 어렵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질문. 알겠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뇌 관략근과 외 관략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대부분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다 제거를 하면서 위에 있는 관략근이 다 날아가요. 너무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염증의 길이 너무 넓은 경우, 엄청 넓은 경우 있잖아요. 고름이 많아가지고 염증이 엄청 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위에 관략근하고 다 날려버리면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톤법을 하는 거예요. 고름 빼내주고 시톤이라는 배관을 그 길에 넣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살이 찰 때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치루 절개술 또는 치루 절제술인데 말 그대로 그 길을 제거하면서 위쪽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략근이 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루 절개술은 뭐냐면 그냥 절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위를 열어가지고 오픈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살이 차면서 치유되는 거고 치루 절제술은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치루 절제술을 할까요? 치루 절개술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관략근이 좀 작게 다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절제술을 하면 조금 재발이 작아요. 그쵸. 네, 완전히 재발이 해결될 작아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되게 어려워서 이 질문을 그러네요. 조금 빼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좀 네. 도움이 될 정도지 알겠어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 요즘에는 의료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이 알아요. 맞죠. 되게 많이 알아요. 저한테 막 물어서 이거 시톤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 알면 알수록 뭔가 질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약간 심적인 불안감도 훨씬 덜하고 그러니까
좋죠. 맞아요. 아는 게 힘이고 그죠. 네, 지식이 힘이고 엉덩이 대장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나왔던 주제들이 새 질문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도록 할게요. 치료는 방치하면 항문암이 되나요? 아, 항문암이 아니라 치료암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항문암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항문 주위 농양과 치료는 다른 건가요? 다른데 농양은 농만 생기는 거고 치료는 길이 농이 길이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질환. 그런데 둘이 이웃 사촌이에요. 되게 친해요.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5년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도 가렵고 따갑다고 혹시 연고를 오래 써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어요. 치료 수술하고 나서는 5년 동안 가렵고 따가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찰을 통해서. 다른 네. 질병이 있는 건 네. 아닌지. 그리고 뭐 연고는 괜찮습니다. 치료는 수술 후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잘 됩니다. 잘 되고 좋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체질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는 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질문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5년 전 수술했는데 가렵고 따가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꼭짝 치를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 수술 후 제발 할 수도 있지만 실력이 있는 의사한테 하면 재발할 확률이 적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장편할거를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띄우는 게 아니고 네. 이미 감사합니다. 좋은 곳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 딱 마지막 질문에 어울리는 질문을 주셨어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꿀팁 말씀해 제가 주시죠. 말씀드렸죠. 뭐예요? 치료가 두 가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뭐죠? 술 조심하고 그렇죠. 과음하지 마시고. 그쵸. 그리고 설사가 맞아요. 안 나게 본인의 상태를 잘 살펴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대답 안 해도 우리 이혜민 코트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면 좌욕이에요, 좌욕. 좌욕은 항문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항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치액 얘기할 때도 제가 좌욕 얘기를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좌욕은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시는 거거든요. 우리 매일 세수하시잖아요. 네. 혜민이 매일 세수하시죠?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문을 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문은 굉장히 좀 서러움 받는 곳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항문 얘기하고 똥 얘기하고 하면 되게 지저분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문 대장항문 전문 제 세부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이쪽 일을 해보니까 자욕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항문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치료도 습하고 땀 분비 많은 사람들 생긴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는 자욕을 해주는 거예요. 체질도 혈관이 부어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니까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좌욕을 하면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술, 과음, 그 다음에 설사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에서 제가 당뇨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 있는지 없는지 치료가 생기신 분들은 당뇨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면 인슐린님처럼 당뇨 치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장 내시경이에요. 치료 수술하시고 대장 내시경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치료가요. 아까 염증성 장질환이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염증성 장질환 잘 모르시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치료가 생기는 분들은요. 특히나 젊은 남자분들 대장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장에도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내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돼요. 바로 하면은 상처가 좀 덜 아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보통은 저는 다 낫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대장 내시경을 꼭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막 쏟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나온 중요한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낼까요? 네? 오늘도 퀴즈 낼까요? 네. 안 할게요. 마음의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제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주제 치열이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오늘 치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